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미입니다. 갑진년 새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은 동쪽을 상징하죠.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MBC 충북에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해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영한 충북도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고 또 1년 반의 임기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에 정말 새로운 기운이 용서숨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사자성어를 보통 한자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식상해 있어서 예. 올해 우리의 사자성어는 틈, 이 틈을 벌려서 창을 만들고 창을 벌려서 문을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길을 내자 그런 뜻으로 틈창 문, 길 이런 그 사자 성어는 뭐 중국어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한국말로 된 그런 우리의 목표를 정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표현이 좋으시네요. 틈, 창, 문, 네. 길. 알겠습니다. 자, 지난 2023년 충북 도정에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제일 큰 성과는 우리 충청북도 이름이 생겼다. 충청북도의 로고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 이게 증평에 있는 어느 그 학원 원장님께서 지금 제안한 공모에 당선된 것인데 우리 충청북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이를테면 강원도나 제주도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말을 우리가 갖게 됐고 이름을 갖게 됐고 이건 아마 충청북도가 존립하는 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로고가 지금 치읍 비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북의 이니셜이 돼 있는데 꼭 이것이 충북의 축복,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그런 뜻으로도 익히게 되고 또 꽃의 종성이자 또 별의 초성이 돼서 우리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3만 피트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대청호의 모습이 이런 용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맵을 보고 찾아보니까 이런 용이 우리 대청호뿐만 아니라 충주호까지 막 9마리 이상의 용이 움틀거리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데 용의 승천의 기운을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지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충청북도가 올해 정부 예산을 8조 8천억 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 속에도 이렇게 2천억 원 이상을 증액시킨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한 말씀 부탁드리죠. 2천억이 아니라 지난해에 비해서는 5천억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8조 8천 300억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1년 반 전에 비해서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1조 2천억이 늘어난 것이고 내년에는 이제 9조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이번에 성장률에 있어서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다른 데는 줄고 있는데 우리는 한 6.5%인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진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3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하면은 3천억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예산 그걸 다 확대하게 되면 오늘 요번에 31개가 진입된 예산은 앞으로 3조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일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튼튼한 예산을 바탕으로 2024년 충북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죠. 우선은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해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이 통과가 돼서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시행령의 기초를 우리 충청북도가 제안하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또 낼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얼개만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석가래를 붙이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또 진행해 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권리와 그런 뭐라고 할까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손오공의 그 지팡이나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갖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이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염원이었을 텐데요. 기대 효과도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127년 만의 쾌거입니다. 1896년도에 충청도가 생기고 난 뒤에 생긴 일인데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은 충청북도의 소멸 내지는 퇴축을 가져왔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충청북도는 내륙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법인데 이것이 충청북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내륙을 강화하는 법이 돼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법으로 이것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만 뭐를 풀어달라든지 돈을 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동안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축이 바다와 함께 이 내륙이 같이 발전해야만이 이것이 균형 발전도 되고 분산도 되고 또 새로운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우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중국도 내륙을 연할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서안 개발로 들어가서 이 도론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같은 것인데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두대간으로 갇혀 있고요. 또 금강 한강이라는 수자원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바다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인구가 소멸하고 이런 문제를 지난 100년 동안 겪어오면서도 이 문제의 근본이 내륙이 소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지금 내륙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알았는데 호주 총남이라는 책이 남아 있는데 호구 조사를 실시했던 모양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1차로 이 남한에서 제일 큰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는 한성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충주였습니다. 그리고 15번째로 많은 지역이 16번째가 청주였고요. 그래서 이 충주와 청주가 그때 당시에 그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는데 그렇죠. 조선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길이 돌아나가고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퇴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눈을 뜨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가물가물한데 이 시각을 갖게 되면 엄청난 성장 동력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만 조금 이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모든 발전축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 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김천 이렇게 빠져나가는 축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부산, 마산, 뭐 창원 뭐 이쪽의 발전을 가지고 대미 대일 수출을 했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대중 수출을 해왔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륙이 소멸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그 성장 동력이 있게 됐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뚫고 보니 60년, 70년 전에 떴던 정부 고속도로 또 30년에 뚫었던 중부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있는데
모든 화물차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달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 내비게이션이 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요. 지금 막 그 트래픽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뭘 말하냐?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는 중부 내륙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뚫었는데 올해 10월 달에 이것이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서에서 충주를 거쳐서 문경을 넘어서 김천으로 가는 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내륙을 관통하는 중부 내륙선이 뚫리게 되는데 이것이 뚫리게 되면 시간을 1시간 내지 30분 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올 때 또는 호남에서 올라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고속화하게 된다면 경부선으로 가는 그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참으로 김천 지금 경부선과 남부선이 올라와서 김천까지 올라오는데요. 저쪽에 남부에서 올라와가지고 김천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해서 이것이 서울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길보다도 서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김천서 청주공항까지 길이 70km밖에 안 됩니다. 예. 고기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걸 미싱 링크라고 하는데 이가 빠진 것처럼 고기만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철도에다가 반영하게 될 것인데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정부에다가 예산 달라고 하고 정책으로 하는 것은 너무 늦어서 민자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되는 일들이겠지만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을 잃게 되고 충청북도 가라앉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통망 구축에 굉장히 큰 힘을 쏟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결과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도 확정이 됐고 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충북선 고속화도 확정이 됐단 말이죠. 이로써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 철도의 가장 큰 의미는 청주 도심에서 오송을 10분 내지 15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가 대전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은 위에 있어야 되는 그 위치인데 중심인데 대전은 서울을 50분에 갈 수 있지만 청주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의 가치, 부동산, 청주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대전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에 오송이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지만 청주에서 오송 가는 길이 오송에서 서울 가는 길보다 더 멀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 도심 통과가 생기면 성주에 지하철을 타고 오송까지 15분에 갈 수 있고 15분 만에 성주에서 서울까지 40분 내지 50분에 서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청주가 1시간 내에 서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청주의 가치, 충청북도의 가치 그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물류가 오고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주 그 지하철 도심 통과는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기필코 해내야 되는 일이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잘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지금 대통령께 결성해 주신 그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 문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K바이오스퀘어라고 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오송을 선정했는데 도민들은 그냥 됐는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사활을 건 전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여기다 카이스트를 가져오겠습니다. K바이오 영재고등학교를 가져오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를 가져오겠습니다. 땅을 200만 평을 풀어서 이런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런 연구소를 짓겠습니다. 여기에 첨단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희귀병 치료에 필요한 AI 병원, AI 바이오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 이 청사진만 가지고 따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터리 전국에서 제일 많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반도체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서고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오송이 된다면 아니면 충주가 된다면 충북이 된다면
이거는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도가 용성 발전할 수 있는 길인데 과거의 선배들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걸 바이오라를 심어놓고 오송을 끌어오고 한 그 공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이 90리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살기 좋은 충북이 되겠지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 중부내륙 특별법의 핵심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어서 특별법 아닌 특별법이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22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제가 그 프로에 나와서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특별법은 통과될 것이다.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우리의 그 공무원들도 그것이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자조 열패감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통과되고 나니까 이것이 무슨 좀 실효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금부터 가야 되는 길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 이미 우리가 쟁취한 것이 있고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이 있고 개정안으로 또 개정할 것이 있는데 이 길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제주도가 지난 10년 동안 간 길이고요. 강원도가 지난 3년 동안 간 길이고 전라북도가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시를 지금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있는 규제 완화의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케이블카를 놓을 때 우리가 케이블카를 놀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환경부가 받던 것을 이 법에 의해서 강원도 특별법에 의해서 강원도가 받게끔 돼서 시간이 단축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청북도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완하고 개정안을 만드는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해수유를 창조한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권 메가시티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올해 7월 가칭 충청지방정부 연합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EU 같이 이제 세종시, 충남, 대전, 우리 이렇게 해서 의회가 생기고요. 거기서 공동으로 대처할 건 공동으로 대처하고 논의할 건 논의하고 이렇게 되고요. 지방정부 연합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통합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연합의 탄생은 우리한테 득도 되고 실도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빨려갈 수도 있고 빨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이면 중심으로 올 수가 있는데 중심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빨려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인구가 그동안에 오송에 있었던 인구들이 세종시로 빨려나가서 세종시의 인구가 늘었는데 최근 1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한 8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64만 2천, 8천, 3천 명 정도로 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빨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광역시티는 우리 충청북도로는 활력을 크게 갖고 시장을 크게 갖고 연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열면 승리할 수가 있고 성을 쌓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활성화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충청북도의 창업 지원 정책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건가요? 지금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시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창업 생태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천억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4개의 펀드를 이미 구성했고 한 200억 정도는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에다 투자하기 위한 그런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태 펀드를 가져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펀드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창업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데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걸음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 그리고 올해는 0.68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는 이제 전국 통계죠. 이제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0.82에서 87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증가율 전국 17개 가운데서 충청북도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1.5%가 증가를 했고요. 이 두 번째가 전남인데 1.2%가 감소했고 3등이 인천인데 6%가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는 7.5%가 7.7% 감소했습니다. 다 감소하는데 우리가 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북도 인구가 8년 만에 처음으로 8천 명이 늘었으니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출산 장려금을 1,000만 원 지급하는 일이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300만 원을 주고 내년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씩 나눠서 주는 이 출산 장려금이 그 임산부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냉동 난자로 태어난 아이들이 10%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걸 과감하게 조건을 달지 않고 다 줬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요번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10% 늘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정책을 18개를 내놨고 13개가 시행됐고요. 그렇게 된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슬아슬한 일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심스럽게 합니다마는 반값 아파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반값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30 내지 40%가 저렴한 아파트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용서해 주시면 호텔급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시설과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아이를 가진 사람,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 선망하는 아파트를 만드는데 그걸 변두리나 어디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의 중심에다 세우겠습니다. 그 땅을 지금 선정을 해서 제가 어디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땅을 선정을 해서 노른자의 땅을 250개의 모델이 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 계획이 나오게 될 것이고 조만간 그 분양 상대를 보면 분양을 원하는 분양이라는 게 이제 우선 임대했다 분양하거나 뭐 여러 방식을 쓰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꾀지작에 짓지 않겠습니다. 뭐 20평짜리 뭐 임대형 그렇게 하는 행복주택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이 집은 갖고 싶은 집을 만들게 하고 그런 위치에 만들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모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이 분양의 효과를 거두게 되면 밀레니엄 파크에 한 4만 평 정도를 우리가 그런 청년 임대 아파트 단지로 키우는 일 또 종축장 같은 데도 5, 6만 평이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투자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임산부들에게 그 아이를 낳은 사람들 다둥이들한테 1,000만 원씩을 무료로 융자하는 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이자입니다. 이것이 20개월씩 50개월을 갚으면 되게 분나부라 후불제처럼 하되 이자는 우리가 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자를 그렇게 해봐야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고 기른 또 지금까지 아이를 다둥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줘야 되는데 우선 조심스럽게 1,000만 원 정도씩만 우선 무이자 할부로 주는 그런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있고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지금 올해는 펴봐서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해야지 아이를 낳는구나 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 출산율 1위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도정의 목표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내 의료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부터 소아과 오픈런까지 어떻게 보면 지역 의료 현실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도내 남부권과 북부권은 의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소해 나갈 의향이십니까? 제일 도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미세먼지 전국의 1등이라는 말씀과 치료 가망 사망률이 1등이다. 그런데 무슨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고 대한민국 중심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노력을 해서 미세먼지는 5계단인가 6계단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가망 사망률도 우리가 5위로 올라갔습니다. 개선은 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귀농귀촌 문제와 인구 문제와 저출산 문제도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북부의 의료 공백 문제는 충주 의료원을 우선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충주 의료원과 건국대병원이 지금 여러 가지 계획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건국대병원에 다른 건 몰라도 응급수술 심혈관계의 응급수술은 그게 충주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맡아달라. 다른 거는 충주 의료원이 맡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양에 지금 군의료원 생기니까 군의료원, 제천 이런 그 지역의 의료 체계를 협력을 통해서 우선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주 의료원 보고 지금 괴산과 남부 의료원을 총괄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려서 이를테면 괴산에 지금 이틀씩 그 소아과 의사 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환 진료를 해서 청주에 계신 소아과 의사가 이틀씩은 가서 거기에 새로 생긴 소아과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그곳에 그 거주하지 못하면 필수 의료의 경우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 체제를 만들고 찾아가는 의료 제도를 만들고 우리 충북도가 정말 의료에 있어서도 잘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복지 그런 보편화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충주의료원과 건국대학교만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충북대학교 충주 캠퍼스는 고려하고 계시지 네. 않나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이제 충주 분원을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와 충북대 분원이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협력해서 위탁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충북의료원이 그걸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의사가 지금 충북의료원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문제를 우리가 250명까지 늘려야 된다는 것과 이 지역에서 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이걸 벌써 했어야 되는 일인데 너무나 작은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의사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대부분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북대 의료원이 지금 상급병원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암이 발생을 하면 4년 사이에 8만 명이 지금 저 서울에 있는 비과입 병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북대병원의 수준을 끌어들이고 의사 수를 확충하는 일이 급한데 그걸 또 충주까지 해달라고 하면 이러면 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 충북대를 강화하면서 그 충주의료원과 지금 그 과도기 상태에서 충북대 분원 설치와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신 지사님의 공약이죠. 의료비 후불제. 시행된 지가 1년이 됐고 지금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성공했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못난이 김치 또는 뭐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또 영상자술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지도와 정책이니까 상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도 큰 상을 받게 돼 있고 상이 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한 500명이 안 되는 수가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로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제도에 체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이면 5,000명, 10,000명이 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료 영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 치료라든지 입원 치료라든지 조산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성형수술하고 모발 이식만 빼놓고는 다 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장애인 가정을 둔 집안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의 교정 치료를 분납인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일을 시험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정할 때. 그러나 어려운 집안일수록 이 부정교합을 치료해 줘야 되고 장애인이 있는 집안일수록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선 실시합니다. 네. 또 치과의사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기부자들이 한 200만 원씩을 거기다 더 넣어주는
300만 원은 도가 주는 분납으로 주고 200만 원은 더 보태주고 우리 의사들이 그 몬슬리 피라고 하는 한 달에 내는 비용 같은 것을 자기들이 기부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료후불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광범위하게 체험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고 이거 고랑을 깊이 파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충북 도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단어가 청남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사님께 이 청남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할 때 다른 지역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청남대 하면 무슨 대학이냐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 여름별장으로 굉장히 알려진 곳이 아니겠습니까? 청남대를 띄워서 문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남대를 살려서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통계를 보니까 한 40% 정도 사람들이 왔고요. 네. 국가축제가 있었던 가을에는 하루에 2만 명이 몰렸습니다. 6시간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트래픽을 했고 그때 동시간대에 에버랜드보다 2배의 사람들이 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거기서 식사 하나를 할 수 없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수가 없고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냐고 쓰러지고 당이 떨어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푸드트럭을 세 대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것이 고발당하는 그런 일이 진행돼서 그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건 적극 행정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500명, 500대밖에 되지 않는 주차시설을 1,500대로 늘린 데서 이제 예약하지 않고 청남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청남대의 이런 발전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숙소가 9개의 방이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됐고요. 또 경호원들 방이 또 9개인가 또 새로 이제 오픈합니다. 이번 달에 오픈하고 또 나라사랑연수원이 지금 또 6월, 7월 경에는 오픈하니까 청남대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무실 수 있는 숙소가 되고 식당이 생기고 커피숍이 생기고 모노레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청남대는 이제 새로운 충북 관광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런 청남대가 충청북도에 뭐 충주, 단양, 제천 뭐 곳곳에 있고 보은, 영동, 옥천에 뭐 제 눈에서는 너무나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계 마을이라고 있어 옥천에 그것이 이제 풀리게 될 것이고 또 옥천 지역의 많은 103군데 또 영동의 97개의 군사시설 이런 게 풀리게 되고 또 충주의 악어섬이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절경인데 거기에 이제 환경 그 등급이 3등급으로 1등급에서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리조트나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모릅니다. 법주사가 세계 유네스코이고 속리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산입니까? 그걸 하나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즘에 생각해 보면 옛날에 신혼여행 가던 데가 충청북도에 3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법주사고요. 예. 그다음에 수안보 온천이고 그다음에 화양동 계곡. 네. 화양동 계곡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명소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다 살려내야 되고요. 그리고 호수가 757개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스위스, 대한민국의 옥동자라고 해도 됐는데 오늘 제가 서울에서 연락받았습니다마는 기재부 펀드가 단양에다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부 뭐 바닷가 이런 거 다도해 뭐 강원도 뭐 이런 거 다 수천억 수조씩 들여가지고 관광 개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륙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와 백두대간이 펼쳐져 있고 천년살찰이 어우러져 있는 이 충청북도에 이 관광이라는 게 시작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인바운드로 청주공항을 통해서 충북을 돌게 되면 이분들이 강원도 가고 경상도 가고 전라도 가고 다 가지 않겠습니까? 이 서클 같은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관광을 강화해야 전국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충북형 도시농부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못난이 김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농가에. 자, 충북 농업과 관련해서 지사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충북의 그런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농업을 지금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주 특산물 중심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AI 과학영농을 결합해야 되고 스마트팜이 도입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충청북도의 농업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루지 않고 이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북도 의회가 지난해 재정 개정안 조례의 키워드가 안전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해 7월 오송 궁평 제2 지하차도 참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셨습니다. 참사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선 이거를 백서도 만들고 우리가 재단도 만들고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검찰 수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도지사로서 뭐 수도 없는 사과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도민들이 흔쾌하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어떻든 집을 나간 우리 도민들 14분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일을 어떤 것으로도 보상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큰 책임이 있든 누가 원인이 있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는 지금 말씀드린 많은 여러 가지 정책과 개혁도 있지만 안전한 충청북도 만들어야 되고, 오송을 안전한 지대를 만들지 않으면 바이오 캠퍼스를 어떻게 거기다 들여오고 K바이오 스퀘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도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들께 이것이 정말 저희로서는 이것이 물이 넘쳐서 원류가 돼서 이 사고가 난 것도, 그것도 그렇게 돼도 우리가 막기가 쉽지가 않았을 터인데 제방이 붕괴돼서 온 것이고, 제방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미호교를 너무나 오랫동안 1년이면 끝내야 될 공사를 5년씩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거를 임시제방을 막아놓은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미호천의 그런 미호강, 그리고 병천천이라는 그 가지가 있는데 그 천과 그 지역의 그런 뭐라고 할까, 하천을 관리하는 문제, 또 미호강의 전체적인 수질 문제, 앞으로도 그런 기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직접적인 문제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과 또 친일파 논란으로 주민 소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13만 명이나 동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뭐 억울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도민들의 일부라도 그게 서명하고 동참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구나,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구나. 아까 뭐 13만이라고 하시지만 그 서명한 내용을 선관위에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개인정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소장시켜버리고 없던 것처럼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을 또 반복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민이 분열되고 도정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 소환을 통해서 혹시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치적 견해라든가 방향이 조금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보다는 이제 제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런 성과를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제일 큰 거는 모성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이밭에서는 각건을 맺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북 도지사로 취임하신 지 햇수로 3년 차, 19개월 차를 맡고 계신데요. 이때야말로 정말 가장 일을 잘할 때, 많이 할 때 아니겠습니까? 올해 특별히 핵심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하실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K 유학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충북형 유학생인데 유학생을 10,000명 들어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아마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 도민들이 금방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17개 대학의 학생이 지금 부족하니까요. 그걸 채우게 될 것이고 또 농민들이 일을 하는 일손을 구하게, 젊은 일손을 구하게 될 것이고 공장에서 일손을 구하게 될 것이고 또 동네의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좀 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유학생이 데려와서 좀 확대하면 반은 공부하고 반은 일하자는 거예요. 우리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접시 닦고 하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첫째는 일과 그 학습을 같이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선 일을 정해놓고 학교를 정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정하고 일을 정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이분들이 브로커나 또는 여기 오기 위해서 은행에 데포짓하는 거나 또는 수업료를 갚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들어와서 불법 체류가 되는 일을 끊기 위해서 몸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벌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하나는 150개가 넘는 R&D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일, 네. 조교하는 일, 또 기계 수리하는 일, 이걸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농촌에 가서 농촌 일손을 돕는 일, 스마트팜을 포함한 좋은 직장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장에 가서 3일에 2명씩 가면 1명이 되는 거니까 그 일자리를 주는 일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첨단 산업의 중심이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한테 공급하겠습니다. 돌봄하는 데도 공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가정부 뭐 그런 문제도 지금 서울에서,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돌봄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시험적으로 하고 부작용이 있는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만은 10,000명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충청북도의 손님으로 받고 이분들을 환대해야 한다. 이분들을 이용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환대해야 되고 이분들이 행복하고 고마운 생각을 갖고 충청북도를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장이 충청북도에서 인도네시아로 베트남으로 뭐 몽골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충청북도 도민이 여행을 가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K유학생 10,000명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아마 도민들께서도 이런 것이구나. 도시농부도 올해 성공은 했지만 70,000명쯤 됐습니다. 네. 도시에 있는 분들이 70,000명쯤 가서 농촌에 가서 일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올해는 20만 내지 30만 명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노인 일자리를 주는 것이 그것이 난 복지라고 생각하고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 일자리를 조그만 거라도 한 달에 20만 원이 30만 원에 자기 손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가 해야 되는 일이지 장애인 예산을 받아다가 논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방송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 진행하지만 아주 미흡한 것이 영상 자서전을 찍어놓는 일이 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노인 분들한테 우선 호스피스부터 찍어야 된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운데 원하는 분들부터 찍어줘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 가운데서 어려움 겪고 있는 애들부터 찍어줘야 한다. 그것을 노출하는 것은 우리가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만 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 콘텐츠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지금 한 7천 명 찍은 것 같습니다. 네. 7천 명 찍었는데 내년에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만 명이 찍고 이분들이 그 찍는 과정에 일자리가 생기니까요. 찍어주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이게 생기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이 찍고 노인은 노인이 찍고 그걸 이제 하고 방송계에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중요한 분들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영상 자서전을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그런 플랫폼 콘텐츠에 그런 큰 연못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록 유산하고 맞닿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는 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생각으로 있고 혁신의 그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저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이 생기거나 또는 도민들이 걱정을 끼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충청북도 방식을 버리고 조금 더 개혁의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정이 도민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도정에서 펼치는 모든 정책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잘 스며들어서 그 이익을 향유하고 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MBC 충북 신년 특집 대담 김영환 지사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